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상담실 아나운서 황현진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통장이 텅 비어 있었다. 이런 얘기 남일 같지 않으시죠? 투자면 투자, 대출이면 대출, 심지어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에도 우리 돈이 새나갈 구멍은 도처에 있습니다. 그것도 점점 더 교묘하고 그럴듯하게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 라디오 상담실에서는 일상 곳곳에 숨어있는 금융사기 수법들 그리고 대응법까지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전라남도민을 대상으로 어려운 금융상담 또 재무상담을 도와주는 전라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의 박미진 상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라디오 상담실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유튜브 순천 KBS 라디오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인터넷 댓글도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랄게요. 라디오 상담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률, 의학, 경제, 노무 등 여러 분야를 전문가가 쉽고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순천 전화 750-7000번, 753-9911, 753-9922번으로 바로 전화 주십시오. 유튜브 순천 KBS 라디오를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로 진행됩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전라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 박미진 상담사와 함께 금융사기수법이 무엇인지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사님, 요즘 코스피가 1만 원을 넘본다. 또 코스닥도 1000을 돌파했다 하면서 주식시장이 정말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를 악용해서 유명 증권사 직원인 척하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꿰는 이 불법 리딩방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요. 네, 이제 불법업자들은 유튜브 등 SNS에서 유명 증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주식 음.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투자자에게 도움을 제공한다는 식으로 현혹해서 고급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원금 보장 그리고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 하면서 가짜 수익률을 또 보여주는 방법으로 네.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수익이라는 말에 혹해서 우리의 재산을 다 빼앗기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 리딩방 사기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 건가요? 불법업자들은 이제 유튜브 등 SNS 내에 단체 채팅방과 연결되어 있는 링크를 기재하여서 관심을 보이는 투자자들에게 불법 리딩이 발생하는 단체 채팅방으로 들어오도록 유인하고요. 음. 가짜 주식 앱 설치를 종용합니다. 처음에는 투자자가 불법 리딩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것처럼 꾸민 후에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뭐 투자자의 의심 회피와 투자금 또 입금을 또 유도하기도 하고요. 투자 수익 또는 투자 손실에 따른 투자금 반환 등을 또 요구하는 경우는 각종 또 변명을 열거하면서 투자금 반환을 거절하거나 어. 연락을 두절하는 그런 리딩방 사기가 주요 특징입니다. 네. 특히 요즘에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열풍이 부는 때이니까 이런 사기를 당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럼 이런 리딩방 사기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제 유명 증권사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접근하는 사람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음. 고급 정보를 제공한다 하면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유인하는 거짓말에 절대 속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링크를 통해서 단체 채팅방에 참여, 그리고 주식 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는 업체와는 네. 어떤 금융거래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요즘 주식 열풍이 아니라 거의 뭐 광풍 음. 수준인데요. 앞서 말씀하신 리딩방 사기 말고도 이 투자 관련해서 또 다른 수법들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최근 이제 투자 자문 또는 투자 운영사가 글로벌 투자사와 독점 계약을 강조하면서 음. 제도권 금융회사임을 내세워 글로벌 투자사와 독점 계약을 통해 해외 비상장 주식에 특별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며 투자자를 유인하고 있는데요. 네. 근거 없이 과도한 수익률을 제시하면서 투자자를 현혹하기도 하는데요. 투자사가 투자자로부터 금전 등을 애탁받는 행위는 일단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음. 불구하고 회사 명의의 계좌로 투자 자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뭐 고수익을 준다는 거는 약간 의문스럽긴 해도 음. 회사 명의의 계좌로 넣으라고 하면 왠지 또 믿음이 갈 수도 있을 것 음. 같거든요. 이럴 때 소비자들이 좀 꼭 알아둬야 할 유의사항이나 좀 대응 요령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자문사가 이제 고객으로부터 투자금을 뭐 모집, 보관하고 이를 운영하는 행위는 불법이니 음. 불법이 의심되면 즉시 이제 거래를 중단하셔야 합니다. 네. 자문 운영사가 회사 명의로 고객 공모주 투자를 대행하는 계약은 일단 불법입니다. 반드시 고객 명의의 계좌로 운영해야 하며 음. 금융회사와 또 모바일 앱 등을 전자식 수단을 통해서 금융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서를 반드시 요청하시고 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네. 이 가상 계좌는 카드값 낼 때나 뭐 쇼핑몰에서 결제할 때도 흔히 쓰는 음, 수단이잖아요. 네. 그런데 요즘 이 가상 계좌가 범죄 자금을 옮기고 또 숨기는 통로로도 악용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수법으로 가상 계좌를 이용한 사기가 벌어지는 건가요? 이제 일단 사기범들이 타인의 명의의 가상 계좌를 매입해서 네. 가상 계좌가 발급된 가맹점과 무관하게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하는 건데요. 음. 카드 회원에게 거래 실적을 뭐 축적하게 하고 신용도를 향상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회원의 가상 계좌를 전달받아 사기에 이용하는 것입니다. 물품 음. 거래 시 거래 상대방과 다른 명의의 가상 계좌로 거래를 요구하거나 본인 명의의 가상 계좌를 제3자에게 하게 되면 사기 거래의 가담자가 되기도 합니다. 음. 그렇군요. 그러니까 물품 거래인 척 가상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고 또 신용도를 올려준다면서 돈을 보내게 하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특정한 연령대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불법 도박 주요 유형층인 청년층들이 이제 집중적인 피해 대상일 수도 있고요. 음. 대출 사기는 대부분 대출이 취급 금융회사 또는 투자자에게 재정적 손실을 입히고 네. 투자 사기 등은 이제 취약한 고령층, 서민층 주요 다양한 계층의 여러 가지 범죄 대상이 되고 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상 계좌 관련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뭘 좀 조심하면 음. 되겠습니까? 일단 이제 거래 시 거래 상대방의 계좌 명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음. 본인 계좌는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판매는 절대 안 됩니다. 제3자에게 가상 계좌를 제공하거나 판매 요구는 반드시 거절해야 하며 네. 거래 상대방과 다른 명의의 가상 계좌나 금융기관명으로 오인되는 가상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면 사기를 좀 의심하셔야 됩니다. 음. 사기범에게 속아 금전을 잃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경찰 통합대응단 1394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음. 1394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쇼핑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온라인 쇼핑 요즘 정말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이 결제 과정에서 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음. 뭐 저도 온라인 쇼핑 자주 하기 때문에 남일 같지가 그쵸. 않거든요. 어떤 네네. 내용인가요? 최근 이제 일부 온라인 쇼핑몰 내 이제 피싱, 해킹에 의한 카드 정보 탈취가 그런 정황들이 많이 어, 발견되고 있어서 네. 카드 부정 결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원 미상의 공격 조직은 일부 보안이 취약한 온라인 쇼핑몰에 피싱 페이지를 구성하여서 카드 정보를 탈취하고 피싱 페이지를 결제를 위해 카드 정보 등 개인 정보를 모두 입력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설계해서 정상 음, 결제 과정에 필요치도 않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탈취한 후에 결제 오류가 났다는 창을 띄웁니다. 네. 그리고 정상 결제 페이지를 재호출하게끔 해서 결제 정보 재입력 시 정상적으로 결제가 완료되었다 뜨다 보니까 음. 소비자는 이제 피싱 페이지인지를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뭐 정상적으로 결제된 것처럼 보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음, 피해를 당한지도 모를 텐데요. 네. 온라인 결제할 때 우리가 좀 그럼 어떤 걸 유의해야 될까요? 음. 일단 결제 시 주민번호 전체 숫자 그리고 음. 비밀번호 전체 숫자 이렇게 과도한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는 일단 의심하셔야 됩니다. 음. 정상적인 결제 과정에서는 주민번호 전체 숫자, 카드번호 4자리 등을 입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 네, 온라인 쇼핑 후 카드 정보 피싱 등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카드사에 카드 정지, 그리고 카드 재발급, 그리고 비밀번호 변경 등을 신청하시고요. 음. 카드사의 부정 사용 의심 거래의 알림을 잘 확인하셔서 부정 거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고
카드 정보 유출이 의심되고 있는 경우에라면 불편하시더라도 반드시 카드 사용 정지, 재발급 등으로 추가적인 부정 사용 가능성을 막으셔야 합니다. 네, 주민등록번호 전체 숫자 또 카드 비밀번호 네 자리를 전체 다 입력하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네네. 이 점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고차 대출 계약으로 넘어가 보죠. 요즘 차 살 때 이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정부 지원 사업이나 취업 알선을 내세워서 접근하는 이 사기범들 때문에 원하지도 않는 과도한 중고차 대출 계약을 맺게 되는 그런 피해도 있다면서요? 네, 사기범들은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을 사칭하면서 음. 할부 금융으로 중고 승용차를 구매하게 하고 차량 할부금 수익금을 지원한다며 속여 이제 중고차 할부 금융 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중고차 매매 상사와 차량 계약 시 이면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입금받아 사기범 계좌로 또 재입금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그 음. 대출금을 편취한 후에 잠적하는 행위를 하는데요. 소비자들은 대출의 무효를 주장하지만 금융회사의 대출 절차상 하자가 발견된 경우는 극히 드물어서요. 대출금 전부에 대한 상환 의무는 신청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대출이 무효라고 주장을 해도 일단 금융회사 쪽에 절차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결국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하는 상황이 오는 네, 거군요. 맞습니다. 정말 억울할 것 같은데요. 이런 중고차 대출 피해 예방하려면 어떤 걸 좀 기억해 두면 좋을까요? 중고차 대출을 이용하실 때는 이면 계약 체결을 요구받는 경우는 일단 단호히 거절하셔야 되고요. 음. 차량 매매 및 대출 관련 절차는 반드시 직접 진행하시고 네. 관련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중고차 시세 상태를 꼼꼼히 체크해서 필요한 금액만큼만 대출을 받으셔야 되겠죠. 음. 대출금은 차량 구매 자금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대출 전 본인의 상환 능력을 충분히 고려해서 관련 업체로부터 추가적인 부대 비용 등을 요구받는 경우는 네. 계약을 재검토하셔야 합니다. 차량을 담보로 대출해 주고는 대부업체가 아예 차량을 가져가 버리고 법정 이자를 훌쩍 넘는 고금리까지 받아 챙기는 변종 불법 사금융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대출을 이제 담보했던 차량을 일단 확보한 후에 네. 이들은 이제 심지어 이제 선공제, 출장비, 주차라고 해서 주차비 등을 다양한 명목으로 음. 초과 이자를 요구하거나 담보물인 차량을 무단으로 또 사용하기도 해서 손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네. 차량 할부금은 리스 회사에 또 알려서 고소당하게 하겠다는 어.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겉으로 음. 보기에는 그냥 흔한 차량 담보 대출 같은데 속을 음. 들여다보면 고금리 불법 사금융인 셈이네요. 네. 네, 이런 경우에도 소비자들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알려주시죠. 주차비, 이제 출장비, 수수료 명목 등 이제 각종 명목으로 대부업자가 청구한 비용은 모두 이제 이자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음. 명심하시겠고요. 네. 그리고 등록 대부업자는 연 이자율 20%를 초과하면 초과한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음. 연 이자율 60%가 초과시는 원금과 이자는 모두 무효가 되는 거고요. 네. 변종 이제 불법 사금융이 의심될 경우는 추가 피해 방지 및 피해 구제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신고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전라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 박미진 상담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필요한데 법원이나 병원은 멀게 느껴지고 전문가들 만나기는 어려우셨나요? 라디오 상담실은 법률부터 의학, 경제, 노무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쉽고 친절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 방법이요? 전화 한 통이면 가능합니다. 지금 방송에 나가고 있는 주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순천 전화 750-7000번, 753-9911, 753-992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참여가 가능한 청취자와 가까운 방송. 여기는 KBS 순천방송국 라디오 상담실입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전라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 박미진 상담사와 최근 들어 더욱 기승하고 있는 금융사기 수법과 그 예방법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상담사님, 내구재 대출이라는 말,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어. 이게 정확히 어떤 사기인가요? 네, 이제 이른바 이제 휴대폰 깡
폰이라는 이름으로 20년 전부터 시작된 음. 폰테크, 내구재 아.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기승을 부리고 현재도 있는데요. 네.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이란 뜻으로 대출이란 이름으로 음. 그럴듯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네. 정상적인 대출 방법도 상품의 명칭도 아닌 일종의 은어입니다. 그러니까 음.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이라고 해서 내구재 대출이라고 부르고 있던 건데 음. 그럼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좀 피해를 당하게 되는 건가요? 먼저 이제 소액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의 명의로 할부 서비스를 이용해 음. 스마트폰을 개통하게 하고 네. 기기를 범죄 일당에게 넘깁니다. 이렇게 현금을 대가로 지급하고 기기를 넘겨받은 일당은 해당 기기를 해외로 유통하거나 음. 그리고 휴대전화 보상 보험을 편취하기도 하고 대포폰으로 만들어서 또 다른 범죄에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핸드폰 명의자에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스마트폰 개통을 이용한 범죄니까 아무래도 주된 음. 피해층이 청년층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주로 피해층이 청년층들인데요. 음.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이제 청년들이 노트북이나 고가의 가전제품을 렌탈하게끔 해서 해당 제품을 소액으로 현금을 받고 임의로 넘겨서 결국은 미납 처리하게끔 해서 채무 어. 불이행 상태에 놓이게 하고요. 네. 채권자가 가끔 사기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음. 이 청년층을 노린 휴대전화 대출 사기가 유독 음. 많은 이유가 따로 더 있을까요? 아무래도 인터넷에서 학생들이 대출 그리고 폰테크만 검색해도 금융 음. 소비자를 현혹하는 다양한 불법 광고들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한 접근이 쉬운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음. 당장 소액의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이나 신용력이 조금 부족한 젊은 층을 주로 노려서 아직 사회 경험과 금융 지식이 부족한 청년들이 이런 범죄 행위에 가담한 후 피해는 미처 예측하지 못한 점이 원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이미 이 내구재 대출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구제받을 방법은 있을까요? 먼저 일단은 급전이 필요한 이유로 대출 심사용, 신용 등급 개선용 이런 명목으로 속아서 본인의 명의의 휴대전화나 계좌 양도하는 행위는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네. 혹시 이미 이제 범죄 행위에 연루되었거나 개인정보 유출이 된 경우에는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를 통해서 추가로 개통된 휴대전화나 계좌가 없는지 일단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통신사에 요청해서 추가적인 휴대 가입을 제한하는 가입 제한 서비스, 그리고 소액 결제 차단 서비스 등을 신청해서 추가 피해를 막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휴대전화나 계좌 양도는 절대 하면 안 되고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나 이 통신사의 가입 제한 서비스 또 소액 결제 차단 서비스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음. 혹시 조금 더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도 있으신가요? 음. 이제 소액 급전이 필요하다면 이제 쉽다는 방법으로 불법 행위에 가담해서는 절대 안 되시고요. 네. 혹시라도 이제 대출이 필요하시다면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서 서민금융 대상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설사 내가 피해자라 할지라도 계약 자체가 불법이 아닌 이상 본인이 서명한 계약의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네. 뭐 사실 요즘 내구재 대출 사기처럼 신용도가 낮은 젊은 층이나 생계 때문에 다중채무에 빠진 분들을 노리는 불법 사금융 범죄도 부쩍 급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금융감독원이 이제 불법 사금융 피해센터에 피해자 분석을 한 결과 수도권 2030 청년들의 피해자가 전체의 72.6%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비대면 대출 특성상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존재하나 경기를 비롯한 수도권 거주자가 과반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평균 근데 대출 금액은 한 100만 원 정도고요. 대출 기간은 한 11일 정도. 그리고 연 이자율은 6.8%로 말씀하신 대로 생계 유지를 목적으로 다중채무의 악순환에 빠진 상황에서 네. 고금리 불법 추심으로 인한 또 사회적 경제적 피해와 또 2차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청년층 피해가 더 많을 것 음. 같은데요. 이 불법 고금리 대출의 범죄 수법이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불법 고금리 대출은 일단 중개하고 실행, 추심 이렇게 분업하여서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네. 먼저 대출 중개 사이트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접근하고요. 자필 차용증 인증 사진 그리고 가족,
지인 연락처, 그리고 음. 대화 내용 캡처, 그리고 신분증, 등초봉 등 과도한 개인정보 등을 담보로 초단기, 초고금리 대출을 해줍니다. 네. 대출 상환이 지연되면 피해자를 협박하고 또 미리 확보한 아까 가족, 지인의 음. 연락처를 통해서 불법 추심을 입삼고 있습니다. 네. 뭐 피해자 가족이나 지인 정보까지 다 알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2차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떤 피해들이 발생을 했나요?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이제 연락하고요. 음. 채무 사실을 유포하고 그리고 협박 및 욕설 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하고요. 어. 이로 인한 이제 추심 압박에 의한 우울증, 또 자살 충동 등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직, 이혼, 이사 등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한 상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일상생활 자체가 좀 무너지는 건데요. 이럴 때 행동 대응 요령이 있을까요? 등록 대부업체로 연락했음에도 네. 통화 품질 불량하다 하면서 또 신용 점수가 미달된 사유로 다른 곳의 연락처를 유도하고요. 결국 그런 경우에는 불법 사금융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네. 대출 과정에서 자필 차용증 인증 사진, 아까 이야기했던 가족이나 지인의 연락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절대 정보를 주지 마셔야 되고요. 즉시 음. 대출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금감원, 경찰에 신고하시고 상담 전문 기관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것들 말고도 대부업체를 사칭한 사기 피해가 또 다른 유형으로 더 음, 있다면서요? 음. 네, 근데 최근 일부 대부업체에 해커가 악성 코드에 감염된 PC를 통해서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여서 오. 개인의 고객 정보를 유출하는 그 사고가 발생되었는데요. 네. 해커는 침해 사고 사실 보상과 관련한 대부업체 이용자에게 접근해 코인을 전송하면 그 기존에 받던 대출금을 면제해주겠다. 어. 이러면서 대부업체 명의로 이메일을 발송을 합니다. 네. 채무 면제를 미끼로 한 해커의 의도대로 코인 거래인 URL을 클릭하고 첨부 파일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요. 원격 조정이 가능한 악성 앱으로 설치되면서 추가적인 개인 정보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뭐 채무를 어쨌든 코인으로 대신 상환하게 해주겠다라는 음, 말인데, 음, 저라도 좀 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이 수법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근데 해커는 이제 보상에 따른 채무 면제를 강조하면서 이제 유인하고요. 네. 해커는 코인을 먼저 전송하면 채무를 면제해주겠다 합니다. 음. 코인을 전송한 지갑 주소를 기재해서 보내고, 특히 이제 코인을 전송한 후 대부 업체에 방문해서 대부 계약서 등을 다시 수정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유인하다 보니까 소비자뿐만 아니라 대부 업체까지도 추가로 피해가 어. 발생되고 있는데요. 네. 해커는 대부 업체 실제 임직원의 이메일 주소로 피싱 메일을 발송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출받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대부업체까지 피해를 보는 상황인데 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과 대응 요령도 알려주시죠. 대부 업체로부터 혹시 이제 채무 면제를 빙자한 코인 전송을 요구받는 경우는 네. 그런 이메일을 받는 경우는 절대 응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음. 대부 업체로부터 이와 유사한 채무 조정 권유 그리고 이메일이나 문자를 받는 경우 함부로 URL이나 첨부 파일을 클릭하지 마시고 대부 업체를 빙자한 피싱 이메일이라고 의심을 일단 하시고요. 금융감독원 1332 제보하시고 경찰서 112로 신고하셔서 피해 구제 지원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사기 수법들이 있는 것 음,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민간 임대주택 사기 방법인데요. 민간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서 장기 임대 목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이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매매 예약금과 관련한 피해 사례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네, 이제 일부 민간 임대주택 사업장에서는 임차인과 임대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의무 임대 기간 후 이제 분양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매매 예약금 납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네. 임대 사업자의 혹시 이제 파산 등 사고가 발생 시에는 이미 본인이 매매 예약금 형태로 납부했던 금액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남는 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말요. 매매 예약금이 사고가 나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군요. 이 점은 정말 유의를 해야 될 것 음. 같습니다. 네, 이제 매매 예약제는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른 임대차 계약과는
다른 별도의 이면 계약일 수 있습니다. 주택, 도시 보증공사 등 보증기관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네. 임대 보증금과 매매 예약금에 대해서 최대 90%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홍보 내용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 차주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부적합하게 권유하고 있어서 민간 임대주택을 투자와 투기의 대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한 가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전화를 받았던 것 같은데 요즘도 보험 가입 권유 전화 종종 오잖아요. 네. 그런데 보험을 점검해 준다면서 무슨 공공기관인 것처럼 이름을 내세워서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이 사람들은 대체 저의 정보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거죠? 일단 이제 소비자가 무심코 선물 이벤트 광고 등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할 경우 이제 법인 보험 대리점의 보험 권유에 대한 연락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네. 법인 보험 대리점에 제공하는 개인 정보가 전산 시스템이 해킹 사고가 또 발생이 돼서 그게 음. 유출돼서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노출된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 연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럴 때 소비자가 할 수 있는 대응 요령 좀 알려주시죠. 네, 이제 동의 전에 정보가 어느 곳에 제공되는지를 일단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네. 법인, 보험 대리점 등이 원하지 않는 보험 가입 권유를 받는 경우 솔직히 저희가 불편하잖아요. 그런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고 보험 점검 센터 등의 명칭을 마치 이제 공공기관인 것처럼 오인하게 유발하기도 합니다. 네. 정말 광고 문구나 상담원이 보험 점검센터 이런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공공기관이 아니라 이 법인 보험 대리점 등과 계약을 체결한 민간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라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 박미진 상담사와 금융사기 수법들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상담실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30분에 그대함 임경희 작가님과 감동이 있는 좋은 그림책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